안녕하세요. 하봉수입니다. 오늘은 그 하봉수식 가치투자의 매도법 사례로 해서 영풍재지라는 회사를 볼 텐데요. 사실 제가 그 매매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그 매매가 한 번도 없는 때도 꽤 많아서 그 사실 이번 주에 뭐 할 얘기가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 어떻게 보면 그 예약 매도가 체결된 게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약 매도 이제 걸어놨던 게 딱 체결이 돼서 이제 그럼 카톡이 오죠. 그래서 예약 매도 체결됐다고.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회사가 바로 영풍재지인데요. 이 영풍재지. 근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는 투자한 지도 꽤 오래됐고 그 매매 거래 건수가 꽤 많은 편이어서 그 요번에 한번 쭉 다시 한번 그 매매했던 기록을 돌아보면서 복귀를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할 얘기도 꽤 있고 그 제가 뭐 매도를 잘한다 뭐 매도 기술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저도 시행착오를 하고 또 매매하면서 매도하면서 실수도 하고 또 잘한 매도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의 그 매도한 사례 매매한 사례를 보셔서 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오히려 또 여러분들이 매도하는데 여러 가지 그 기술적으로나 그 매도하는 방법에 의해서 참고하셔서 또 좋은 매도 기술을 익히시는데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 유튜브를 하면서 그 이렇게 제가 했던 매매했던 거를 한번 복귀하기도 하고 또 오히려 이제 매수하게 된다면 좀 더 신중하게 하게 되니까 주식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 제가 했던 그 과거 기록들도 한번 되짚어 보게 되고 또 새롭게 이제 매수하면서도 좀 더 신중하게 매수하게 되는 점이 있어서 이게 또 그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한테 도움을 드리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 스스로도 도움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 그 영풍재지라는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인지 먼저 한번 보면요. 요거는 이제 영풍재지 그 회사 본사 홈페이지인데요. 요 지간 원지나 라이나 원지 뭐 라이나지라고 해서 주로 택배용 그 재질을 만드는 재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택배 그 물량이 증가하고 요즘 뭐 언택트 뭐 해가지고 물량이나 이런 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또 수혜를 받는 회사기도 하고 그 많이 좀 주목받으면서 주가도 많이 상승했던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제가 그 이 영풍 재질을 처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이렇게 어 네.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 1월 7일 날, 이제, 요때쯤에 이제 그 영풍재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당시 이제 메모해 놓으면서 본 걸 보면, 뭐 지간용 원지, 라이너 원지 등 택배 박스, 포장 기장제용, 그 종이 생산업체다. 택배 물량 증가. 2013년부터도 온라인 거래나 이런 게 활성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택배 물량은 그때부터도 뭐 증가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택배 물량 증가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골판지 업체의 성장이 예상된다. 부채 비중이 적고 이자 비용도 적은 편이며 재무적으로 우량한 것이 장점인 회사다. 회사의 창업주가 주식 전부를 아내에게 증여함. 향후 아내가 어떻게 회사를 키워내는지가 관건이다. 근데 이 영풍재지가 사실 말이 많은 회사예요. 요게 그 품위 있는 그녀라고 그 김희선 그 배우분이 그, 그 나온 그 드라마의 그 어떻게 보면 원 실화의 바탕을 둔 드라마라고 한다면 그 실화의 토대가 되는 그런 회사기도 해서 그 이 창업주가 그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 아들 두 분이 전처에 있는 아들 두 분이 있었는데 경영을 좀 맡겼는데 경영을 잘 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다 회사를 떠나게 되고 오히려 이제 그 재혼한 부인이 35세나 어린데 그 재혼한 부인이 이제 그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재혼한 부인에게 회사 전체 주식을 양도해서 그 재혼한 부인이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이 아내분도 뭐 논란이 많고 뭐 하긴 한데 당시에 어쨌든 봤을 때는 이제 자식 그 아들 두 분한테 이제 회사의 경영권을 좀 맡겼었는데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아내분한테 경영권을 넘겼다, 지분을 넘겼다. 근데 어찌됐든 아들한테 그냥 무조건 승계하는 것보다도 잘할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분이 과연 잘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내분이 그 회사를 잘 하나만 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해서 회사를 키운다면 주가 상승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 회사를 매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도에 그 월별로 보면 꽤나 전이라서 뭐 2013년도 올 때쯤에 이렇게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 아내분이 그렇게 경영을 잘하진 못했죠. 네. 네, 그래서 2013년도에 이제 그 1월부터 4월까지 이제 쭉 매수를 했었는데, 매수 평균가가 19,613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회사가 나중에 이제 그 주식을 10분의 1로 쪼개나 그래요. 그래서 액면 분할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로 따지면 한 1,9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1,900원 정도면 계속 갖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찌됐든 2013년도에 그 21,000원, 지금 기준으로 하면 2,100원이죠. 그렇게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2014년도에 이제 샀다가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하는데, 그 아내분이 그렇게까지 회사 경영을 잘하는 것 같진 않다. 그리고 이제 물론 저평가된 회사이긴 하지만 이걸 계속 들고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량 매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뭐 어떻게 보면 제 아이디어가 틀린 거죠. 아이디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아내분에 대한 기대를 한다는 아이디어가 틀렸지만 그래도 뭐 손해를 보지 않고 수익은 거둡니다. 그리고 그 어느 정도 또 배당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두는데 그래서 이 PBR이 그래서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내 아이디어가 틀렸어도 이제 그 회사의 PBR이 낮다면 그 어느 정도 하락의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요 회사의 또 재무제표를 보면 2013년도 이렇게 그 영풍재질을 보면 시가총액이 한 400억밖에 안 됩니다. 400억 뭐 그 이렇게 480억, 700억 이렇게 되는데 그 2014년도에는 뭐 400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근데 그 회사의 그 자산을 보면 2013년도에 자기 자본은 1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PBR이 뭐 0.4 이렇게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PBR이 워낙 낮은 회사고 자산이 어느 정도 자산 대비 주가가 워낙 낮은 회사였기 때문에 제 아이디어가 틀렸어도 그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해주는 PBR을 통해서 안전벨트를 맨 그런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PBR도 꽤나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이런 PBR이나 여러 가지 수치에 대해서 PER이나 투자 지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해 놓은 게 이제 하봉수의 주식 기초 토크라고 이제 일주일에 한 2개 정도씩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 PER이나 PBR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영상이 올라갈 텐데 그 주식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는 또 투자에 대한 정보는 하봉수의 주식 기초 토크도 많이 좀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전량 매도를 하고 이제 잊고 살다가 이 회사를 다시금 매수를 합니다. 2016년 말쯤에. 그래서 왜 매수를 하느냐? 이 회사가 이제 아내분이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그 회사가 매각이 됩니다. 투자 회사로. 그래서 여기 뭐 기사를 또 보면 큐캐피탈이라는 사모펀드가 영풍재질을 인수하게 돼요. 그래서 옛날 그 노미정 부회장님이 이제 재혼한 그 이제 부인이시죠. 그 창업주에. 그래서 이 노회장 부회장님이 그 계속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다가 그렇게 쉽지 않았는지 회사를 전량 매각합니다. 그래서 큐캐피탈이라는 사모펀드가 인수를 하는데 이게 이제 2015년 말이죠. 2015년 말에 회사를 인수하는데 한 1년 정도 보니까 회사를 꽤 잘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도 이제 2015년부터 이제 2015년도에는 오히려 적자가 났었는데 적자가 나고 하니까 그 창업 그 노미정 부회장님이 이제 매각을 한 거겠죠. 근데 흑자로 전환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아이러니한 게 노미정 부회장이 이제 그 회사의 경영권을 갖고 나서 배당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25원 배당 주던 게 200원씩 막 어떻게 보면 회사를 증여받고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버는 거는 이제 주당 순이익이 뭐 한 80원, 30원 그런데 버는 거에 막 배 이상을 막 배당을 해요.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하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이거 회사 과연 잘 될까? 뭐 이런 걱정이 되죠. 회사 자산이 막 줄어드니까. 그래서 배당은 받지만 참 이 회사가 잘 될까? 이런 생각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 팔았던 건데, 사실 뭐 결과적으로 보면 1900원대였으니까 팔지 말았어야겠지만, 어쨌든 매도했지만, 회사 주인도 바뀌고, 회사 체질이 바뀌고, 회사가 이제 또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그 회사가 큐캐피탈이 이제 인수하면서 좀 매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뭐 여기 품위 있는 여자라는 드라마 통해서 유명해진 것도 있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회사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실적도 괜찮고 꾸준히 회사가 이제 잘 운영되는 것 같아서 그 매수를 쭉 합니다. 그래서 그 네, 이거를
차트랑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제 영풍 재질을 이제 그 2016년 말 거의 2017년 초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쭉 매수를 해서 한 9,100주 이렇게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매수하면서 목표가는 뭐 1차는 5,700원, 2차는 7,500원, 3차는 9,000원 팔자 이렇게 나눠서 팔자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 회사를 이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계속 보유하면서 지켜봤고 총 매수한 금액은 이제 3,549원 해서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 근데 의도치 않게 2019년 8월 정도에 그 매도를 합니다. 이게 참 아까운데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는 손해보고 판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뭐 그 영풍재지가 뭐 마음에 안 들거나 이래서 판 건 아니고요. 이 당시에 뭐 제가 이사해야 될 일도 있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돈을 써야 될 일이 있어서 그 전체적으로 현금 확보를 좀 해놔야겠다 해서 그 수익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그냥 갖고 있는 모든 회사의 주식을 한 10에서 20% 정도 매도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풍재지도 뭐 손실이 나고 있었지만 뭐 그런 걸 따지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회사의 비중, 주식의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을 좀 확보해내야 될 상황이 생겨서 개인 사정에 의해서 10% 20% 정도 매도를 했는데 좀 워낙 좀 어떻게 보면 싸게 판 셈이라 아깝긴 하죠. 아깝긴 한데 어쨌든 요때 뭐 일부 한 20% 정도 좀 팝니다. 팔아서 좀 속이 쓰린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좀 속이 쓰렸는지 그 이제 처음에 뭐 목표가가 5,700원 이렇게 돼 있었지만 그 이제 그 목표가를 좀 올립니다. 그리고 2020년도 들어서 20년도 말이 또 주가가 한참 상승할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 흐름도 20년도에 보면 그 꽤나 주가가 오르는 분위기였어 가지고 그 목표가를 한 7,500원 정도로 이렇게 올립니다. 7,500원 정도로 올려서 그 12월 7일에 그 예약 매도 해놨던 7,500원이 체결이 됩니다. 이게 언제쯤이냐면 요 날이네요. 12월 5일, 네, 12월 7일, 5일, 네. 12월 7일 요 날이네. 요 날 이제 7,500원에 매도가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와, 일단 박수. 목표했던 그 12월 7일 날 이제 7,500원에 매도 체결이 돼서, 아, 이제 매도가 체결이 됐으니까 또 남아있는 주식들은 좀 더 비싸게 팔아야지 뭐 이러면서 그 이제 8,800원에 예약 매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예약 매도를 해놓았는데, 이제 주가가 이제 쭉 오르다가 요 주가 오르는 시기에서 최고점이 8,740원이에요. 한 60원만 더 오르지. 그래서 하여튼 8,800원을 예약 매도를 해놨는데 8,800원이 안 되고 8,740원까지 갔다가 또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실망을 했나봐요. 아,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8,800원, 60원만 내려서 목표가를 잡지 왜 이랬어 하면서 그 좀 실망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올해죠. 2021년 2월 10일에 그 한 6,250원 정도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그 전에 6,250원, 네, 2021년 2월 8일, 2월 8일 날 이제 6,000, 한 이때쯤인가 보네요. 2월 8일 날 6,250원에 매도를 합니다. 이날 이제 8,800원에 예약 매도 해놓은 게 8,740원까지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실망을 해가지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다른 회사를 또 사고 싶었는지 여러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2월 8일 날 요날 이제 6,250원에 매도를 하고 그래 남은 거는 6,500원 정도에 또 팔자 하고 이제 예약 매도를 걸어 놓습니다. 근데 며칠 안 돼서 이제 2월 10일 날 6,500원에 또 예약 매도가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예약 매도가 체결이 됐네? 그러면서 7,000원에 또 한 500원 올려서 7,000원에 또 예약 매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연휴 2월 10일 다음에 2일 15일인 거 보니까 뭐 설 연휴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5일이 지나서 바로 이제 5일이 지나서 2021년 2월 15일 올해 2월 15일에 7,000원에 또 딱 예약 매도가 체결이 됩니다. 또 뭐 카톡이 왔겠죠. 띵동 하고. 근데 7,000원에 딱 예약 매도가 체결이 됐는데 이날 막 주가가 급상승하는 거예요. 와, 뭐 이게 와, 왜 이렇게 올라? 막 해서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상한가에 매도 주문을 좀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7,990원이 그날 상한가 금액인데 근데 상한가 금액으로 팔리려나 하고 근데 딱 그 540주 추가 주문을 넣어놨는데 당일 상한가를 가면서 체결이 됩니다. 이거 뭐야? 야, 이렇게 상한가에 또 체결이 됐네. 그래서 주가를 좀 많이 높여서 9,170원에 또 팔아보자. 또 예약 매도를 걸어놔요. 그날 저녁에 밤에. 그 다음날 돼서 또 9,170원에 또 매각 체결이 돼요. 또 카톡이 띵동 와요.
또 체결이 됐네? 와, 또 올라? 그런데 이날 또 상한가를 갈 것처럼 막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도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상한가 예정 금액이 1,350원이니까 그날 1,350원에 또 주문을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또 상한가 가서 이게 체결이 된 거예요. 와, 상한가 체결이 됐네? 그럼 그날 밤에 그러면은 좀 더 올려서 11,900원에 또 예약 매도를 체결해 걸어 놓자. 그래서 11,900원에 또 예약 매도를 걸어 놓자. 근데 그 다음날 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11,900원에 띵동 또 하고 이제 요렇게 이제 체결이 되죠. 그래서 근데 그날도 이제 와 주가 또 오르니까 오늘 상한가 가려나 해서 상한가에 주문을 걸어 놨겠죠. 근데 체결이 안 됐나 봐요. 그날 상한가까지는 못 가고 그냥 고가가 13,200원까지 올랐다가 쭉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날 물론 전 11,900원에 팔고 뭐 13,200원까지도 올랐지만 더 비싸게는 못 판 이유는 아마 상한가에 주문을 걸어놨는데 상한가를 못 가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가가 막 13,200원까지 갔다가 쭉 떨어져서 그날 종가는 11,300원이었네요. 그래서 그날 종가가 11,300원이었는데 내일 또 오르려나? 벌써 거의 이틀 연속 상한가 치고 꽤 올랐는데 혹시 모르니까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12,900원에 예약 매도를 해놨는데 그 다음 날은 하한가를 갑니다. 거의 뭐 하한가를 가서 주가가 쭉 떨어져요. 그래서 너무 급등한 주식이 또 폭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날 이제 거의 하한가까지 가서 종가가 8,050원이었는데 12,900원에 예약 매도 해놨었는데 그날 막 주가가 급락한 걸 보니까 이게 다시 12,900원까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네, 뭐 키움 안내 문자가 갑자기 오네요. 네. 그래서 이제 12,900원까지 가는 게 쉽진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이제 주가가 급락으로 예약 매도가를 9,250원, 한 9,000원대 팔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9,250원에 250주 이제 3,000주 중에 일부 나눠서 팔자 250주를 이제 9,250원에 예약 매도를 또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월쯤에 요 3월쯤에 이제 한 6,000원, 7,000원 돼서 이제 지지부진하게 이제 주가가 형성돼 있을 때쯤에 다른 굉장히 좀 사고 싶은 회사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다른 회사 매수를 위해서 딴 회사 좀 살게 생겨서 요거를 좀 팔아서 어차피 목표가를 도달했고 좀 수익을 실현한 종목이니까 요걸 팔아서 딴 회사를 사자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3월 22일 날 또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주죠.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에 7월 7일 날 또 250주가 전에 걸어놨던 예약 매도가 띵동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2월 18일 날 예약 매도 해놓은 게 5개월 후에 물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예약 매도를 다시 넣어주긴 해야 되는데 5개월 후에 9,250원에 근데 이번에는 좀 기분 좋게 매도가 됐어요. 이제 요게 이제 고가가 9,340원이니까 거의 고가 근접하게 전날 종가가 뭐 7,400원대였는데 이제 4차 대유행이 우려되면서 아마 택배 물량이 증가하지 않겠나 다시 또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게 아닌가 테마주처럼 묶여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서 그날 9,340원까지 올라서 뭐 최고가에 팔지는 못했지만 그 7,590원에 시작한 주가가 9,340원까지 갔는데 저는 9,250원대 매도하는 경험을 또 했죠. 아까 요 8,800원 걸어놨다가 8,740원이어서 매도가 안 된 이런 경험도 있지만 또 이렇게 거의 그 고가에 근접해서 또 매도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또 이런 그 경험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회사 매수를 위해서 매도했던 그 1,000만 원어치를 빼고 남은 1,500주 중에 250주가 이제 9,250원에 체결이 돼서 이제 1,250주가 남았고요. 그 1,250주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8,300원 기준으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금액이 남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원래 산 매수 원가 기준으로는 한 400만 원대니까 그래서 아직은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 예약 매도가는 11,1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250원에 팔렸지만 조금 더 높게 예약 매도가를 설정했고요. 그럼 왜 그냥 9,250원 원래 생각했던 가격대였으면 다 팔지 왜 남겨놓냐? 근데 이 회사 그 주가 흐름이라는 게 목표가가 있지만 항상 내가 그 가치 투자라는 개념에서도 보면 가치보다 싼 가격에 사서 가치에 도달했을 때
매도해서 그 차익을 수익으로 거두는 게 가치 투자인 거잖아요. 근데 보통 주가 흐름이라는 게 어느 내가 생각하는 회사의 적정 가치가 있더라도 그 가치를 뛰어넘어서 오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7,500원 이렇게 생각했지만 최대 9,000원까지도 생각했지만 뭐 11,900원 이렇게도 또 매도를 했기 때문에 향후 또 오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예약 매도 해놓은 것도 있고, 이 회사가 그 추가 상승 여력이 아예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지금 회사가 뭐 저평가는 아니에요. PER이 22나 되고, 이제 아까 안전벨트처럼 안전마진을 볼 수 있는 PBR도 1이 넘고, 뭐 ROE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그 회사의 성장 여력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요 회사가 그 2019년 8월 기사인데요. 요 서울경제 기사인데, 그 영풍재지가 그 판토스라고 하나요? 네, 판토스라는 그 물류 기업으로부터 땅하고 건물을 사요. 610억 원 장기 차입금을 마련해서 이제 그 본사가 있는 평택시 근처에 그 토지랑 건물을 삽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이 영풍재지 그 분기 보고서를 보면 본사랑 거의 비슷한 규모로 사요. 본사 여기 토지가 평택 공장에 있는 본사겠죠. 이게 면적이 한 46,000제곱미터 뭐 이렇게 되는데, 요번에 산 땅이 43,00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건물이 이제 36,0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지금 본사 건물이 한 면적이 22,000제곱미터 이 정도 되거든요. 거의 본사 정도 규모의 땅과 건물을 사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임대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대출을 받아서 장기 차입금을 마련해서 이제 그 회사를 인수한 거기 때문에 뭐 수익성이 뭐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본사 규모 정도로 그 평택의 토지와 건물을 샀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이런 제지업계가 호황을 누린다든가 매출 증대가 확실히 여겨졌을 때 그 산 땅과 그 건물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생산량을 2배로 또 늘려서 지금은 뭐 매출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막 변동성이 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뭐 더 많이 생산을 해야 이제 2016년, 19년 이렇게 쭉 보면 매출은 1,000억대에서 그냥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매출이 오르겠죠. 근데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놨다. 땅과 토지를 마련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회사가 더 성장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굳이 뭐 남아있는 잔여주를 막 당장 팔기보다는 한번 갖고 있어 보면서 예약 매도를 11,100원에 해놨으니까 추후 또 그 땅과 토지를 또 그런 재지 생산용으로 활용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면서 더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어 보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주식 유튜브를 제가 시작하면서 그 새롭게 이제 느끼게 된 점인데, 이제 요것처럼 개인 사정에 의해서 제가 갑자기 현금이 필요하거나 쓸 돈이 생겨서 주식을 매도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어떤 회사가 오를지 모르고 또 팔고 났는데 그 회사가 막 오르면 속이 쓰리잖아요. 그래서 전체 주식을 그냥 다 일괄적으로 한 10% 정도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매도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꼭 그렇게 뭐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이미 그 목표가를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이런 회사를 위주로 추후 현금이 필요할 때 이런 회사를 이제 매도해서 목표가에 도달해도 좋고, 갖고 있다가 더 주가가 올라도 좋고, 그리고 지금의 실적이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뭐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은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후 이제 내가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때 이런 회사 위주로 팔아서 그 현금을 확보해야겠다. 미리 싸게 사는 회사를 굳이 뭐 이런 식으로 막 손해보면서 팔지 않고 이렇게 이런 회사들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해야겠다. 이런 또 투자 아이디어를 요번에 새롭게 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풍 재질을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고 했던 것들을 한번 복귀하면서 이제 그 예약 매도를 주로 활용하는 게 좋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생각한 가격에 최고점에 판단하는 게 실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꼭지에 딱 판다는 거를 딱 노려서 이 가격에 판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뭐 팔 수도 있고 못 팔 수도 있고 또 적당한 가격에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매도를 해서 나는 최고점에 딱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적당한 목표가를 세워놓고 내가 생각한 예약 매도를 해서 분할 매도로 흐름을 보면서 조금 나눠 파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팔고 나는데 더 오르는 걸 너무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물론 뭐
요 종목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주식에서는. 그래서 팔고 나서 내가 확보한 현금으로는 다른 또 저평가된 회사를 사서 그 회사가 또 두 배, 세 배 오를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 회사가 막 더 오르는 걸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팔고 생긴 현금을 다른 저평가된 회사를 사서 그 회사가 또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는 게 좋은 거니까요. 너무 내가 매도하고 나서 막 더 오르는 거에 속쓰려하기보다는 잘 팔고 이제 그 금액을 매도한 현금은 또 다른 저평가된 회사에 투자를 해서 계속된 투자로 자금을 불려나가고 자산 증식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예약 매도를 잘 활용하자. 그리고 팔고 나서 더 오르는 거에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다른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또 자산 증식에 활용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증 댓글이나 뭐 응원의 댓글, 또 조언의 댓글 많이 좀 달아주세요. 댓글 여러분들 의견도 좀 많이 달아주셔서 저도 또한 배울 수 있게 의견을 많이 달아주시고 영상이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 예약 매도 체결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번 주에. 그래서 요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200만 원, 230만 원 정도를 다른 회사에 또 사는데 씁니다. 저도 이제 예약 매도 체결이 돼서 이제 뭐 그 최고가인 9,300원대에 팔지는 못했지만 그 아쉬움을 다른 회사를 사는데 사용하는데요. 요 230만 원으로 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괜찮은 회사가 있네 하면서 새롭게 발견해서 산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어떤 회사를 샀는지 그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